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일 맞죠? 네, 네, 네. 그러면 3일밖에 안 남았네요.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나오는 날이. 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성적표 나오면 일단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저도 사실 긴장이 좀 되거든요. 네, 옛날에 이제 생각도 나고. 네. 성적표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마 많이들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성적표를 확인도 안 한 사람들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뭐 재수하고는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만큼 올해 수능이 좀 약간의 불수능이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질 것도 뭐 사실입니다. 또 뭐 이렇게 근데 뭐 수능 성적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준비를 좀 해야죠. 일단은 벌써부터 이제 정시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성적표 나온다고 바로 성적을 가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올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또 유력 입시 기관사마다 올해의 성적 분포에 따른 즉 누적표에 따른 이 가늠하는 성적 이 가능 지원 대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이를 좀 보시고 또 그런 입시 기관들마다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회도 쫓아다니시고 들어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시 성적이 발표 난다고 해서 바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시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수시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발표가 이제 먼저 돼야만이 그 수시 탈락자들이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은 이제 12월 26일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따 하단에 그 일정을 저희가 좀 따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일단은 발표가 돼야 됩니다. 수시 발표가 되고 수시가 발표가 되면 왜냐면 수능 최저가 되냐 안 되느냐를 가늠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수능 수시 최저가 만약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이미 수시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고 정시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가 근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수시가 그냥 한 번 발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수시가 발표가 되고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 4차 충원, 5차 충원, 6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발표가 되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6개를 지원했으니까 그 중에서 포기를 하면 다시 밀려서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록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그러니까 모두 끝나야만 정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를 지원하다 보니까 위에 지원자들이 6개 중에서 6개 다 합격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5개를 포기하겠죠? 그럼 그 5개를 포기하면 그 차점자들이 밑에 있는 예비 합격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충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시가 발표가 돼야만 정시의 정확한 인원이 발표가 되게 되죠. 오늘 이 유튜브를 찍는 거에 아마 세 가지의 목적 중에 첫 번째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시 2월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모집 요강상에 수시 몇 명, 정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70명 수시를 뽑겠습니다. 30명 정시를 뽑겠습니다. 즉 수능 성적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시에서 70명을 다 뽑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올해 지원한 학생들이 아주 수시가 형편없다. 그러면은 70명 뽑는다고 했다가도 50명 뿐이 안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20명을 우리는 정시에서 뽑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우게 돼 있어요.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에서는 정시가 30명이 아니라
50명 뽑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인원만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시 2월 인원이라고 불러요. 수시 인원과 실제로 정시 인원과 실제 정시 인원은 다르다. 근데 그것이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소폭 다르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의대라든가 상위권 대학들은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수한 인원들을 수능에서 더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학부모님들은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즉 추이를 보고 수시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수시가 어느 정도 이제 충원이 되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몇 명 정도가 이월이 되는지. 왜냐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많을수록 상위권 인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누적표는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 2월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정시 모집 기간 동안에 정시 모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수시도 그렇고 정시 모집에도 유형이나 전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시는 이제 가나다 3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3번을 지원하는데, 이 정시는 이제 우리 그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전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좀 헷갈리신가 봐요. 전형 기간은 대학에서 채점을 하고 그거를 발표하는 기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표하는 시점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3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 3개니까 가군 발표, 나군 발표, 다군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가나다가 통합으로 하나만 어차피 하나만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점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가나다 3개를 다 하고 그 중에서 마찬가지 아까 수시에도 마찬가지처럼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정시도 충원이 이루어지겠네요. 왜? 3개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3개 민사함 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시 미충원 등록이라는 게 기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뭐 1차, 이렇게 1차 합격자가 등록 포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밀려가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시는 6개 쓴다겠죠? 자, 정시는 3개 쓴다겠죠? 그럼 그만큼 정시는 좀 덜 충원이 됩니다. 왜? 6개를 쓴 만큼 실질적으로 10명에서 6개 쓰면 60개를 쓴 거니까 그 중에서 실질 경쟁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 정시는 3개 쓰니까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만큼 충원 자체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시는 수시 이후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3차, 4차, 5차까지 대학에서 계속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시에서도 아까 수시 2열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수시에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적, 문 닫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물론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미달이 없어요. 아까 수시 2열처럼 안 되면 안 뽑습니다. 정시에서 뽑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달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정시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추가 등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후기 같은 겁니다. 후기 모집 같은 거. 그래서 정시가 끝나고도 또 추가 모집이 있다. 그래서 미달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영상에서 네. 면접에 대한 영상을 찍은 네.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면접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네. 과거의 면접과 최근의 면접이 네.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입시를 얘기하는데 이제 트렌드를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시에도 최근에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특히 이제 올해 2026학년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 사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 정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 사탐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탐론이라는 건 탐구 영역입니다. 과탐이 있고 사탐이 있고, 그래서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서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문과여도 과탐을 할 수 있고, 또 이과여도 사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학마다, 약간 방식이 다른,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사탐을 그만큼 70% 이상을
과탐에서도 이과 자연계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사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 점수가 달라지겠죠. 점수가는 어차피 동일하게 갈 겁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위를 적용을 했어요. 나머지는 표준 점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 과목마다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그 대학마다 산정을 하면서 이과는 가중치를 더 준다든가, 그러니까 자연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는 자연계 이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가중치를 줌으로써 사탐 선택한 친구들보다 점수를 유리하게 해주는 이런 가중치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하면 실제로는 탐구에 대해서 큰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제가 또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탐 교차 지원이 발생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첫 해는 사탐으로 친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 불리했습니다. 왜냐면 이과 친구들이 이 자연계를 선택함으로써 문과를 지원했을 때 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점수가 높았거든요. 특히 연세대학교가 가장 좀 그런 문과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신방과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문과 친구들보다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서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것이 그만큼 사탐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사탐런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웠다는 거, 또 국어가 좀 어려웠다는 거, 이런 어떤 그 해마다의 난이도에 따른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좀 있다. 또 하나, 작년 대비 이제 의대 인원수가 올해 굉장히 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른 누적표상에서의 배치 변화가 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크게 세 가지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네. 이게 면접 때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게 잘 되고 네. 수시 때도 이해가 잘 됐는데 네. 정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들 정시는 수능 점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만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수시는 실은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자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있어도 간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하나 공부해서 뭐 별 몇 개 갖고 합격 가능성 높아도 채점을 해보고 합격률이 높다고 하니까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결국은 거꾸로 거기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시가 굉장히 다양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쏠림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를 따라간다, 분위기를 따라간다가 굉장히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예.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종합전형은 성적이 높다고 해서 합격하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게 아니니까. 그 점수 가지고 지원했는데도 쏠림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정시 지원할 때는 3개 가나다를 할 때 저는 소신, 상향, 안정 3개를 하나씩 넣어라.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예. 그것이, 가장, 그 안정적인 구조로 지원할 수 있다. 너무 안정적으로만 갈 필요도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그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네. 소장님만 저희한테 말해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네, 그 노하우라기보다는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정식 컨설팅을 오래 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정식 컨설팅을 했어요. 왜냐면 노량진에 있으면서 우리 재수생들 수능 94년도 수능 2번 볼 때부터 해서 이제 매 수능 볼 때마다 요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들의 가이드라인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어디를 갈 것이냐를, 즉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걸쳐서 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요거를 먼저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이드를 먼저 정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가이드를 정해놓고 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상향이다. 잠깐 내가 재수를 한다 싶으면요. 다 상향으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떨어져도 재수할 건데 굳이 뭐 붙여놓고 낮은 대학 붙여놓고 뭐 재수하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반대입니다. 이건 부모님도 욕심이고 부모님도 괜히 쪽팔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돈 낭비고요. 그냥 상향으로 살짝 그렇다고 무모하게 찔러라는 건 아니고 살짝 상향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엿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수시하고 다르게 정시는 원서 때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으로 재수라든가 또는 뭐 반수다 또는 합격해도 안 간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좀 상향으로 늘 쓰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안배를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과정에 맞게끔 좀 유동적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히트친 정시 컨설팅에서 히트친 게 뭐냐면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시에서 제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뒷부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거거든요. 정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요번 2026학년도는 2월 23일까지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일까지. 23일부터. 자, 2월 20일까지 이 정시 충원이 다 끝나면, 5차 학주까지 끝나면, 이게 이제 공지를 띄워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정시 추가 모집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나다 3번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추가 모집이요. 정시 추가 모집이 진짜 지방에 인원수 없는, 즉 요즘 지방에 인원수들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중위권 대학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제 의대도 작년에 12명인가요? 약대도 10몇 명 이런 식으로 추가 모집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시 가나다는 살짝 상향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향, 3개 쓰실 때 상향, 그 다음에 소신, 안정.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도 그래서 어느 정도 소신껏 하면은 합격률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래서 합격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갈 친구들이 인서울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우리 부모님도 급하신 분들은 못합니다. 가나다 떨어지고 나서 시리에 빠진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시는 분들 아세요.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또 이제 우리 형이라든가 누나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벌써 느긋하게 그냥 선생님 올해도 기다리면 될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수록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치열한 눈치 싸움이지만 느긋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되게 네. 극과 극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삼수 재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기회는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꼭 여기서 그냥 그 성적 가지고 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너 공부 왜 안 했어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어차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가잖아요. 아이들은 분명히 그만두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왜 그렇게 조바심 내냐는 거죠. 그럼 부모 욕심을 가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유 갖고 또 선택은 또는 공부를 직접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얼마든지 기회는 많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정시도 소신껏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말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